어, 수업에 참여 못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기에 참관인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사기에. 아니, 참관했는데, 참여 계속했는데, 사기에 더 듣고 싶다. 그럼 참관인으로 참여하세요. 대신에 이제 자리가 그날 바뀌니까 미리 운영진 쪽에다가 톡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1교시 부분은, 지금까지 배운 부분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2교시는 소감 발표하고, 그리고, 수료패, 상장, 감사패 수여시, 그리고 이제 기념사진 촬영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그 중간에 이걸 진행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해서 발표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발표와 상관없이 경매에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 얘기를 못 해드리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이 발표한 내용과 관계 없어도 경매에 관련된 내용 부분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슬씨 해서 나와서 발표를 할게요. 예. 나오시죠. 이슬씨.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물건은 정자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한 9.9평 정도 되고 32층 중에 26층이 있습니다. 정자동인 만큼 위치도 매우 좋아서 제가 거주하고 싶어서 선정한 물건이고요. 역 앞이, 네. 예, 바로 역 앞입니다. 임차인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거 미상황이어서 배당 요구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도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먼저 명도부터 볼까요?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제 명도 부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다음에 강제 경매가 나왔죠. 강제 경매도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근저당, 저당, 압류뿐만 아니라 강제 경매 자체도 깨끗한 부분에서 강제 경매 박용희 씨가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소유자 곽영미 씨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증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공증받은 부분에 집행문을 발급받으면 바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의 차이점은 뭘까요? 임의 경매는 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걸 임의 경매라고 그러고, 강제 경매는 보통 개인이 신청한 걸 강제 경매라 그래요. 왜 은행은 임의고 개인은 강제일까요? 개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거는 집행문을 발급받은 겁니다. 공증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법원에선 판결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거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제 경매고, 강제 경매는 낙찰받고 나서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 경매는 무조건 채권자가 원하면 그냥 그대로 매각까지 진행을 해요. 근데 임의 경매는 은행이나 다른 부분에서 하는 임의 경매는 매각 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이쪽에서. 그러니까는 낙찰받고 나서 가끔씩 매각 불허가 사유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강제 경매는 거의 없어요. 근데 임의 경매는 이해관계인들, 채권, 채무자, 임차인, 소유자, 이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에 따라서 매각 불허가를 아무 이유 없이 법원에서 냅니다. 그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각 불허가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임의 경매고, 강제 경매는 매각 불허가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박용희 씨가 되니까 2015년 12월 20일 날 그냥 강제 경매 들어온 거예요. 깨끗한 등기부에다가. 들어오니까 이제 2015년 8월 28일 날 김자영 씨가 전입을 했는데, 확정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으니까 아예 이제 배당이 없겠죠. 배당이 없으니까 명도 부분에서는 아예 문제가 안 되죠. 명도는 낙찰을 받게 되면 인도명령 내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이사하는 형태로 취하하기 때문에
다른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액이 네. 좀 작기 때문에 좀 네. 취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채권액이 지금 1억 600이니까요. 감정가가 지금 2억 4천이고 이게 시세라고 하면 채권액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곽영미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2억 4천짜리 1억 6,800 누가 1억 6,800에 낙찰을 받으면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곽영미 씨 입장에서는 취할 가능성이 높죠. 높은데 지금 이게 2차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곽영미 씨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러면 이걸 역으로 꼭 낙찰 받아서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남으시면 시간이 남는 방법 얘기를 합니다. 곽영미한테 얘기를 합니다. 곽영미 씨의 주소는 어떻게 할까요? 점유자는 지금 누구예요? 이 사람인데 김자영 씨인데 백궁 동양 8학원 26층 A동 2607호를 떼시면 등기부 연락을 하시면 소유자가 나오죠. 소유자의 거주지가 나와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 김자영 씨가 지금 거주하면 여기가 아니죠. 그죠? 자기는 딴 데서 산다는 거잖아요. 딴 데서 사는 집 주소가 나올 겁니다. 집 주소에 이게 이제 2억 4천이고 매각이 잘 된다는 상황에서 내가 채권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변제할 용의가 있으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가격에 팝시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박영미 씨 얘기 듣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다 그냥 와서 낙찰만 받으려고 하지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곽영미 씨하고 협상할 생각을 아무도 안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이 돈이 있어야 될까요? 필요 없어요. 조건은 뭐냐? 강제경매 신청자 박용희 씨는 곽영미 씨를 신뢰하지 않아요. 몇 번 약속을 했으니까 열받으니까 강제경매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이 가서 박용희 씨 연락처를 소유자는 알 거 아닙니까? 곽영미가 연락을 해서 3자가 만나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할 거다. 일단은 강제경매 부분을 잠깐 빼달라. 또는 강제경매를 그냥 놔둬도 돼요. 놔둬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액이 작기 때문에 1억 600밖에 안 돼. 2억 4천짜리 물건에 1억 6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3억 4억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이 부분을 갖고 이거를 매각하는 거죠. 만약에 강제경매를 뺄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등기부 등본상에서 지울 필요가 없으면 얘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곽영미하고 나하고 협상하는 거죠. 어떻게? 부동산에 내놓는 거예요. 시세가 2억 4천이면 2억 4천에 내놓고 매각에 주도하는 거죠. 매각 부분. 매각을 해서 얘 걸 빼주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 계약하러 왔는데 대개 10명 중에 9명은 여기에 무슨 경매가 들어있고 압류가 들어있으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모르니까. 그럼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죠. 이 물건은 2억 4천짜리고 들어있는 거는 1억 600밖에 안 되니 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1억 600을 나한테 주면 내가 받지 않고 이걸 바로 법무사 시켜가지고 처리를 끝내겠다.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3,400 정도를 입주하는 날 잔금 치르자. 그 형태로 해도 됩니다. 그럼 내 돈이 들어가질 않아요.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나는 일을 했잖아요. 얼마를 받을 건지는 곽영미 씨하고 협의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시면 가서 이 일을 해도 됩니다. 꼭 경매로 낙찰을 안 받아도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외롭죠. 채무도 많고 뭐 하는데 머리도 아프고 막 갖고 있는 거 하기 때문에 그런 여력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갖고 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사람한테 고맙다는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지는 선택을 하시고 난 돈이 많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럼 뭐 NJ라고 하겠죠. NJ 손자 NJ라고 할 거고 나는 뭐 반땅을 하겠다. 그럼 욕을 먹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네.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23일이니까 글쎄요. 뭐 반반이니까는 네. 저기 시세는 얼마인가요? 여기? 여기 매매가는 한 2억 4,500에서 2억 5,500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전세는 2억 1,500에서 2억 2,500까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좋네요. 예. 네. 전세나 월세나 다 활발한 물건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낙찰 이제 낙찰 입찰한다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쭉 보면 일단은 이 두 인상에서 낙찰가율이 낮죠. 해볼만 해요. 여기가 막 낙찰가 100%, 102%뭐 이렇게 되면 높다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객관적으로 여기에 낙찰받은 낙찰가율이 지금 80%대잖아요. 그럼 낙찰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기에는. 그럼 낙찰가는 얼마로 쓸까요? 저는 한 90% 잡아서 네. 2억 1,600. 2억 1,600? 2억 1,600. 여기가 전세가 얼마였죠? 2억 1,500에서 2억 2,500. 일단 전세가 언더잖아요. 2억 1,600 괜찮아요. 그 다음 매매가가 얼마죠? 2억 4,500에서 2억 5,500. 항상 우리가 이제 낙찰 부분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낙찰가를 정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2억 1,600이면 실투자금을 항상 생각하세요. 실투자금. 이건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4.2%예요. 아파트는 1.1%라고 그랬죠. 85제곱미터 이하가 85제곱미터 초과하면 1.2%. 매입 가격이 6억을 초과하면 2.2%. 매입 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3.3%. 보다 더 높죠. 4.2%예요. 근데 이게 작잖아요. 그럼 4.2%에다가 법무비용을 하면 약 한 5% 나옵니다. 법무비용이 보통 0.9에서 1이니까 법무비용 내역서를 다들 받아보셨잖아요. 받고서 한 번씩 깎아달라는 얘기를 하라 그랬죠. 깎아야 이 안에 들어와요. 0.8에. 그래서 합쳐가지고 오피스텔이 5%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취득세하고 법무비용. 그럼 자기 자금 20%에다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기본으로 25%가 들어가요. 그럼 낙찰가의 25%, 2억 1,600에 25% 부분을 하면 얼마죠? 5,4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매각 가격은 시세는 2억 4,500이니까 차액이 얼마죠? 3천, 2,900이죠. 자, 계산을 할 때 실투자금 대비 매매 차액 부분이 세전수익의 50%가 넘는 것만 선택하세요. 50%가. 그러면 이 실투자 부분이 5,400만 원 투자해서 2,900만 원이면 투자 수익률은 얼마죠? 53.7이죠. 그러면 50% 넘잖아요. 그러면 이 낙찰가, 요 정도 낙찰 받아서 괜찮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요 부분이. 2억 1,600 부분, 2억 4,500짜리 오피스텔 부분을 2억 1,600에 인수를 해도 내가 세전 수익이 시세 차익하고 해서 53.7%가 나온다.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우리 마지막 수업이니까. 세전이 50%가 넘는 걸 선택하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전세가 언더로 받는 거로 선택하세요. 전세가 언더. 전세가가 2억 2,500인데 2억 1,600에 받은 거죠. 낙찰가를 산정한 게 베스트예요. 이 정도면. 그러면 이 전세가 언더 부분으로 받는 게 물건이 물건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50% 세전 수익 50% 이상의 투자금 대비, 그 다음에 전세가 언더, 이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안정적이에요. 왜? 내가 받아가지고 매매, 임대 부분 중에 내가 먼저 전세가 언더로 받게 되면 내가 투자한 자금 2억 1,600
대출을 끼던 뭘 끼던 전세가가 2억 2,500이기 때문에 다 하고 플러스가 돼요. 그럼 난 뭐합니까? 이게 설사 늦게 팔린다 하더라도 투자금은 다 회수됐고 월세는 월세 보증금으로 다 회수가 됐기 때문에 이 사이즈의 다른 물건에 바로 투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명도만 남은 건데 명도는 우리는 빠르게 진행하니까 중요한 거는 요 기준에 부합하면 무조건 돈을 법니다. 부동산의 경매에서. 근데 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건은 매각을 해야 투자금이 들어와요. 또는 월세 보증금을 더 받던지 해야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기준에 부합되는 것만 선별하죠. 그래도 물건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성남 물건이지만 수익이 되는 물건은 전국에 있습니다. 오늘 성남에서 하는 이 시간에 전국의 법원을 동시에 다 진행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이 문제고 내가 시간이 문제인 거지 물건은 얼마든지 있어요. 요 기준에 부합하는 부분으로 해서 했을 때 낙찰가가 내가 산정한 낙찰가가 요 기준에 부합하면 낙찰가를 약간 높게 조정할 수도 있죠. 얼마까지? 전세가 2억 2,500이니까 2억 2,500까지 해서 나는 낙찰가를 조정하겠죠. 그거 부분에서 2억 4천에 2억 1,600 부분이 몇 프로예요? 2억